맥주병과 사랑에 빠져서 죽어가는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서 병 위에 올라타서 짝짓기를 시도하다가 탈수로 목숨을 잃는 거죠.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이건 단순히 바보 같은 벌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본능을 따르다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 동물들의 뇌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진화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버그, 진화적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주에 사는 보석딱정벌레 수컷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암컷을 찾아왔는데요. 갈색이면서 반짝거리고 표면에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물체를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짝짓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그 조건에 맞는 건 오직 암컷 보석딱정벌레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에서 유통되던 특정 맥주병이 하필이면 갈색에 반짝거리고 표면에 작은 돌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맥주병이 진짜 암컷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색도 더 선명하고 돌기도 더 뚜렷하니까 수컷 입장에서는 초대형 슈퍼모델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진짜 암컷이 바로 옆에 있어도 수컷들은 맥주병을 선택했고 결국 짝짓기는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개체들이 속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진화적 함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동물이 오랜 진화 과정에서 습득한 본능이 현대 환경에서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덫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진화적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쿠바청 개구리의 사례를 보면 이 개구리들은 밤에 사냥을 하는데 먹잇감인 곤충들이 내뿜는 생물 발광을 감지해서 먹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건 곧 맛있는 저녁 식사를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크리스마스 조명을 달기 시작하면서 개구리들의 사냥 본능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를 향해 돌진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개구리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 전구를 핥는다고 개구리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너지 낭비에 있죠. 개구리가 한밤중에 먹지도 못할 전구를 쫓아다니느라 허비하는 시간과 결국 진짜 먹이를 잡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요. 이게 반복되면 영양 부족으로 번식력이 떨어지거나 포식자에게 잡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작은 착각 하나가 생존 전체를 위협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이죠. 바다거북의 경우는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거북 새끼들은 대부분 밤에 알에서 깨어나는데요. 어둠 속에서 바다를 찾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수평선 위로 반사되는 달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해변에서 가장 밝은 방향은 언제나 바다였으니까 이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변가에 리조트를 짓고 호텔에 불을 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제 해변에서 가장 밝은 방향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 대신 도로를 향해 기어가고 차에 치이거나 탈수로 죽거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변에서는 부화한 새끼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본능을 따랐을 뿐인데 그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새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별과 달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밤하늘의 빛이 곧 내비게이션인 셈이죠. 그런데 도시의 불빛이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쏟아지는 조명을 별빛으로 착각한 철새들이 원래 경로에서 벗어나 도심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에 도착한 새들은 그때부터 더 무서운 함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유리창이에요. 새들은 본래 하늘을 날면서 열린 공간을 찾아 그 사이로 통과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도시의 유리 건물들은 주변 환경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마치 열린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나무가 반사되면 숲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고 하늘이 반사되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거죠. 새들은 전속력으로 그 허상을 향해 돌진하고 결국 유리에 부딪혀 목숨을 잃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도심에 녹지 공간을 만들고 옥상 정원을 조성하면 새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더 많은 새들이 도시로 날아오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녹지 주변에 있는 유리 건물들이 그 나무와 풀을 그대로 반사한다는 거예요. 새들을 유인하는 요소와 새들을 죽이는 요소를 동시에 늘린 셈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에서만 매년 유리창 충돌로 죽는 새의 수가 10억 마리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체감이 되실 텐데요. 다행히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이 진화적 함정들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리창 문제의 경우 특수 필름을 붙여서 반사를 줄이는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철새 이동 시기에 고층 빌딩의 조명을 끄는 캠페인도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변가 조명을 바다 거북에게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 바꾸거나 조명 방향을 바다 반대쪽으로 조절하는 규제도 도입되고 있죠. 보석 딱정벌레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호주의 맥주 제조사가 병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표면의 돌기를 없애버리니까 수컷 딱정벌레들이 더 이상 맥주병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됐죠.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우였고요. 대부분의 진화적 함정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는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하는데요. 수십억 마리의 새들이 여름 서식지와 겨울 서식지 사이를 오가는 여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이동 시기와 먹이 출현 시기가 어긋나고 있고 서식지 파괴로 쉬어갈 곳이 줄어들고 있으며 앞서 말한 유리창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북미에서만 1970년대 대비 약 30억 마리의 새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진화적 함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동물들의 불운한 사고를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인데 인간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들의 본능이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도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뇌도 수백만 년 전 환경에 맞춰서 진화했는데요. 고칼로리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도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의 생존 전략이 현대에 와서 비만이라는 문제로 이어진 거고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에 집착하는 것도 사회적 인정을 갈구하던 본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도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려는 본능이 무한 스크롤이라는 현대의 발명품에 갇혀버린 결과일지도 모르죠. 결국 진화적 함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본능을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이 과연 생명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맥주병과 사랑에 빠진 딱정벌레를 비웃기 전에 우리 자신도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